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중앙공원에서 발견된 수천 톤의 쓰레기 수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쓰레기의 성격과 수거 비용 문제를 놓고 시행사와 광주 서구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폭발할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상은 어디에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강진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지어진 전라남도 기념물이 마을 발전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에서 간부 공무원의 가족 장례식에 시청 직원들이 동원돼 논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중앙공원에서 쓰레기 수천 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해드렸었죠. 이 사업을 맡은 시행사가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쓰레기의 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사업지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서울 88올림픽 공식 라면이라고 표시된 라면 봉지와 음료수 캔 등 누가 봐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광주 서구청은 수십 년 동안 공식 매립지도 아니었던 곳에 묻혀있던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행사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던 시행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생활 폐기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좀 관련 규정에 맞게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생활 폐기물 처리에는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매립이 가능해 수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생활 폐기물은 쓰레기 선별 과정을 거쳐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리 방식과 기간이 다른 만큼 현재 발견된 6천 톤을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처리 비용은 10억 원, 생활 폐기물일 경우 3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환경부 지침에 단서 조항을 적용해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묻힌 폐기물들의 종류를 생활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 폐기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관련 기관들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이 섞인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대구에서도 생활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로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매립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할지 이제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와 시행사의 계획안 검토를 거쳐서 쓰레기의 성격과 처리 방식을 놓고 입장이 갈리면서 쓰레기산 처리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시행사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 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생활 폐기물이라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십 년 전에 쓰레기를 누가 묻었는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밤사이 세찬 비가 지난 가운데 아직도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9시 무렵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보됐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비가 그친 뒤로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여전한 가운데 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해제되겠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단 기온이 낮게
알아듣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특히 여름철에 위험한 이유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 한여름 길가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폭발이 일어나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과 고온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 아스팔트 같은 뜨거운 바닥에 오랜 시간 있거나 홍수로 물에 잠기게 되면 폭발 위험이 더 커집니다. 무단으로 폐기를 해놔서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1년에 한 10여 건씩 있었던 걸로.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보통 충전 시 자주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폭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품 자체의 결함,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조사와 소비자가 각각 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우, 폭염에 무단으로 방치돼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고온과 물에 의한 발화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 감정을 통해 정확히 가려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길거리에 내버려둔 지자체와 대여사업자 등의 관리 소홀 문제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에서 폭염 때문에 발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일어났고 인근 식품 공장을 완전히 불태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폭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도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으로 숨지거나 다쳐 후유증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도 해당 사항이긴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폭염이나 이렇게 과열로 인해서 PM이 폭발을 했다. 사망은 2천만 원까지, 후유 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그 보상이.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폭발 사고는 모두 551건, 이 중 3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도 속도감 있게 좁혀져야겠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갑자기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폐과를 막기 위한 반대에 나섰지만 상황을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한국바둑중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월 명지대 바둑학과가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바둑학과 진학을 목표로 길게는 6년 동안 학교에 다닌 3학년 입시생의 혼란은 더 큽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폐지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희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사와 학생들은 바둑학과 구성원과 함께 대학을 상대로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바둑고 3학년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학의 갑작스러운 폐과 결정에 수험생이 갈 곳을 잃으면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해 그 약속대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명지대학교는 폐교도 아닌 상황에서 이 기간적 신용을 어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혼란과 갈등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잦아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학생 수가 줄고 구조조정이 일상이 되면서 인기 없는 학과를 없애거나 무전공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서는 27개 학과가 사라졌고 전남 지역 대학들도 지속해서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취업의 목적에 한해서 학과가 이제 개편이 되거나 또는 이러한 취업의 목적성이 좀 뒤떨어진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과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험생은 개별학과가 처한 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앞 인도에서 공사 마무리가 잘못돼 시민들이 넘어져 다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가 하루 만에 해당 인도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사가 최근 마무리된 이후 아파트 소유의 인도와 구청 소유의 인도 사이에 5cm 정도의 높이차가 생겼고 구청과 시공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2달 동안 보수 공사를 미루는 사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시공사가 하루 만에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경찰서는 신청하지 않은 논에도 우렁이가 공급되고 있다는 고발장과 관련해 전체 읍면 우렁이 공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일 접수된 고발장에는 2019년부터 업자와 일부 이장이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 우렁이를 공급하며 군 보조금을 편취했고 군은 이를 알고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한평군은 그제까지 이틀간 조사를 통해 올해 전체 2,600여 개 농가에 48톤가량의 우렁이가 공급된 것을 확인했지만 공급 과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을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82살 A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곡성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치고 나흘간의 짧은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우승이었던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는데 각종 기록도 쏟아졌습니다. 전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기록의 순간들 한신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제2의 이종범, 오툴 플레이어. 각종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 R에서 확실하게 깨어났습니다. 지난 4월 25일 프로야구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에 10개 홈런에 10개 이상 도루를 기록한 첫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달 23일에는 전직 메이저리거 류현진을 상대로 전반기에 20-20 클럽에도 가입했는데 국내 선수는 박재홍, 이병규에 이어서 세 번째 기록입니다. 타율과 최다 안타 득점 등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 선수는 여세를 몰아서 30홈런 30도루의 대기록과 시즌 MVP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팀 내 최고참 최용우 선수는 부록이 넘는 나이에도 타점 기계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KBO 통산 최다 타점과 최다 루타 신기록을 썼고 올 시즌에도 타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최연소 100세이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22세 8개월 만인데 2000년 임창용 선수의 기록을 24년 만에 새로 쓴 겁니다. 야현종 선수는 2000 탈삼진을 넘어섰는데 송진우에 이어서 두 번째, 나이로는 36세 3개월로 6년을 앞당긴 최연소 기록입니다. 선두 질주를 이어가면서 홈팬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전반기에만 17차례 만원 사례를 기록했고 평균 관중 17,763명으로 지난해보다 77%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017년 통합 우승 이후에 7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는 나흘간의 올스타 휴식기를 가진 뒤 오는 9일 LG를 상대로 12번째 우승을 향한 후반기 힘찬 시동을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조선시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지어진 마도진 만호성지는 강진군 마량면을 대표하는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도진 만호성지가 오히려 마을의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거북선이 상시 대기하는 등 역사 속 전략적 요충지로 가치를 인정받는 강진군 마량면입니다. 낡은 집 옆 우거진 숲을 사이 오래된 성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1499년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마도진 만호성지입니다.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는 지난 1999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습니다. 기존 730여 미터 길이 중 상당부가 유실돼 220여 미터만이 남아있는 등 열악한 보존 상태를 보이는 만호성지는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로 등록된 탓에 마을 주변의 건축 행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보존지역으로 설정된 성곽 사방 300m 반경에 건물의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 내부를 모두 문화유적 보존지역 1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건물의 그 증개축이 이루어지거나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건축 행위 규제로 마을 개발과 인구 유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후된 마을 우체국을 재건축하는데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 등 절차를 따라야 하다 보니 당초 완공 계획보다 5개월가량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정문 쪽에 걸리는 부분이라 그래서 유물이 있나 확인을 직접 하고 그렇게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그쪽 부분을 파보니까 뻘이 나오더라고요. 잇따르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도진 만호성지의 정비와 주변 건축 행위 규제 완화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새로운 문화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 계획 과정 중에 주민들이 증개축하는 데 생기는 불편함들을 담아서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 강진구는 내후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만호성지의 성곽 정비와 함께 건물 증개축에 필요했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2년차 시정에 대해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강 시장이 시민을 자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하고 있다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관련 여론조사에서 10위권 바뀐 결과에 대해 성찰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 외에는 혁신적인 정책이 없고 나머지 주요 정책 가운데 현실적으로 해결된 사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소멸시대 지역 생존의 대안을 찾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지역 MBC 6개사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토크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0분부터 8시까지 방송할 계획입니다. 총 12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농촌과 압축도시, 도시재생 등 지역 생존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한 간부 공무원의 가족 장례에 시청 직원들이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전 직원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울산시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의 가족 장례가 치러진 장례식장. 주말 이틀 동안 이곳에 부서 직원 6명이 지원을 나왔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2명씩 짝을 지어 오전 오후 반으로 조문객 맞이를 도운 겁니다.
주말에 나와 사실상 일을 한 건데 시간의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간부 경조사에 부하 직원이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자 울산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2006년에 체결한 단체 협약에 조합원 경조사 시 하루 2명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부서별로 1일 최소 2명에게 출장을 허가하여 장려를 지원하도록 한다. 강행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규정이 있을까? 외부 업체를 통해 경조사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원을 동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고유 업무를 가진 직원을 사적 행사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엄청 옛날 이야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없고 저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악습에 가까운 이런 단체 협약은 오히려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체결된 단체 협약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흐름과 전혀 배치되는 이런 단체 협약은 사실은 빠르게 개정하거나 울산시는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대에 뒤처진 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희곤입니다. 스마트 기기는 어르신들에게 친숙하기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데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 경로당이 속속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보은의 한 경로당.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회관과 원격 연결된 TV를 통해 건강체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사를 따라 몸을 흔들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다 보면 흥이 절로 납니다. 몸이 불편해 멀리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입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멀어서 못 가고요. 여기 노인정에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해주시면 참 좋아요. 매주 수요일 보은의 15개 경로당에서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진행하면 15개 경로당과는 스마트 기기로 연결됩니다. 여가 프로그램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날씨와 버스 정보를 확인하고 혈압과 맥박 등 간단한 건강 상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여기가 편리할 때 좀 안 좋고 할 때 와서 하면은 좋지요. 너무 좋아요. 보은구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늘리고 우울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여전히 스마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보다는 단체 활동에 익숙해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어르신들이 이제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어려운 대상이 아닌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도 지켜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광주시 인공지능 사업 1단계가 올해 마무리되지만 사업 2단계는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예비 타당성 면제를 준비하다가 예타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소요했다며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상으로 선정돼도 조사 기간이 9개월가량 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시 인공지능 사업 2단계는 5년 단위 사업으로 사업비 6천억 원을 들여 AI 실증용 건물 등 실증밸리를 조성합니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교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어제 광주 교육평가회를 열고 교원 1,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6%가 스마트 기기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국제 경험을 위해 진행되는 해외 탐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69.8%였다며 현재 교육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함께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난 밤사이 세찬 비가 지난 가운데 현재도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9시 무렵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장맛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오전 비가 그친 뒤로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고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아직까지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단 기온이 낮게 예보됐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2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영암과 강진에서는 31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